증시 워밍업 출발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플레와 시장의 상관 관계는 지난주 이제 주말 동안 뉴욕 증시 조정받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데 전반적인 시황 좀 먼저 점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현상,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데 지수는 안전한 자리에 있고 종목별 여기서 뛰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수 관심 없어 내 종목만 잘 가면 돼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수는 좋은데 과연 우리의 계좌가 그만큼을 받쳐주는지 저만 못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장은 좀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았던 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저뿐만의 뭐 어떤 탄식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수익을 좀 구가하는 최근이었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이 지수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여전히 큰 걱정은 없지만 7월 달을 경계의 달로 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뷰는 지수의 하락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코스피가 무너져 내려간다면 혼자 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나스닥과 미국 증시도 빠지는 것도 당연히 부담이겠지만 일단은 우리 옆집에 있는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지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에 대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중국 지수는 상당히 좀 불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전혀 호재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장중에 중국 증시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올림픽을 과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집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에 좀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주도주를 엮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관심 포인트가 미국 10년물 금리일 텐데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1.3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뭐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완전 뒤로 넘어갔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일정 부분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 직전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금리를 상승한다 해도 성장주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는 것은 성장주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쓰시는 말이다라는 궤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올릴 때 성장주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셔야 될 텐데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미국 중앙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지금 발의가 돼가지고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한 발자국 양보하면서 그 규모를 줄인 상태에서 인프라 예전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인프라 투자가 통과가 되면은 이것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재정 투자를 집행해야 되니 현금 다발을 바리바리 싸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보니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현금을 써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부랴부랴 미국 채권을 사고 있어서 코로나 변수도 있겠지만 수급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다 보니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됐고 그를 통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것은 언제 변할 것이냐? 미국 부채 한도가 증액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금리의 하락은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부채 한도를 증액했으니 이제 빚잔치를 늘려도 돼. 그럼 이제부터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논의를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을 만한 백그라운드 환경이 만들어졌어. 라고 제가 지금 결론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되신다고 한다면 유튜브 이런 거 검색어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설명하려면 진짜 1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 환경에 대한 요약만 말씀드렸으니 잘 모르겠으면 이도저도 모르겠으면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트리거는 미국에서 부채 한도 증액
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10년물 금리의 하락은 멈춰질 것이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이 빠질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종목별로는 변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채 증액을 하게 될 것이고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도를 이루고 있었던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가정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종목들이 좀 이런 지수는 또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종목별로는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미국 부채 한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1차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7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전후로 트리거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주도주가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수의 하방은 중국과 일본을 좀 같이 보자. 그다음에 주도주의 변화는 미국 10년물 금리를 살펴보자라는 것으로 좀 지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 언급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되는지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보죠. 네, 국내 증시 역발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지수도 뭐 지금 솔직히 고점이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락정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은가요? 사실은 올해 상반기도 아니라 1월까지는 누구나 다 돈을 벌었었던 장이거든요. 아무 종목이나 사놓고 1년을 버티면 다 수익이 났었던 지수였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좀 떨어진 종목 안에서 좀 못 간 종목 안에서 좀 해법을 찾는 것이 몸에 체질적으로 좀 배어 있는데 지금이 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워낙 테마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좀 단타가 좀 몸에 익숙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왜냐하면 단타 익숙해지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도주가 등장했었을 때 이거 대응을 못 하시거든요. 그때 단타 치시다가는 이제 역매매를 하게 돼서 이제 한타만 하는 그런 시장이 오게 되니 조금 일부 자산은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포트에 좀 갖고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7월 말이 될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을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 증액 한 대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10년물 금리가 좀 빠질 만큼 빠져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전략을 짜 보는 거죠. 이때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이 일단은 은행주였잖아요. 은행주는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섹터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실적 보여주는 퍼포먼스 보면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도, 과거에는 외국인이 출금해 갈 때 은행주부터 사실 빼갔던 ATM기 역할을 했었던 섹터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수급이 막 들어와서 은행주를 산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 10년물이 이제 여기서 좀 하락 브레이크가 잡히고 턴을 해간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더 빠진다라고 해도 은행주는 좀 빠질 만큼은 빠져 있어서 하방 탄력도는 좀 낮아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어느 순간 이쪽 미국 10년물 금리가 뭐 4.5에서 1.45에서 1.5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은행주를 좀 우선적으로 포트에 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같은 은행 업무를 하는데 지금 저 친구는 저렇게 고밸류를 받으니 상대적으로 억울한 느낌도 있을 것이고 은행주가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진짜 싸다라는 이런 느낌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행주는 뭐 어떤 은행주가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은행주는 좀 전략적으로 이해해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을 좀 그런 시장 분위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 본다면 카카오뱅크 상장하게 되면 이제 우리 9월에는 토스뱅크 이제 인허가가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9월 말에는. 그러면 카카오뱅크 때 좀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9월 인허가까지 좀 관심을 갖고 기다려보지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하나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한국전자금융 뭐 이런 종목들도 거기에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섹터로서는 건설주인데요. 건설주는 제가 좀 좋아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경기가 한번 위기가 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 첫 번째 통화정책 나오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 나오거든요. 통화정책에 나오는 것이 이제 금리 빨리 인하시키고 돈 뿌리는 건데 이 부분이 몰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를 일단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제 몰핀이었고 우리는 몰핀을 다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진짜로 이 환자가 살아날 수 있게끔 치료제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재정 투자인데 재정 투자라는 것은 이제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건설주가 준동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건설주가 앞으로 좀 지금 당장은 언제일지 7월 말일지 9월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인프라 투자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라든가 건설주들은 조금 여전히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서 좀 빠질 때마다 줍줍해 간다라는 분위기로 볼 수 있을 충분한 섹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조선주와 페노션인데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자국 뒤로 양보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네. 그날 가장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페노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어떤 이런 화학 제품이라든가 철강 제품에 대한 이제 물류에 대한 이동도 있을 것이고 미국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기점으로 해서 각국이 다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이제 어떤 이런 틀이 만들어진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아직은 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B3W를 준비하고 있다 해서 전 세계와 함께 재정 투자 손잡고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네. 중국 1대1로의 10배 사이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B3W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어떤 건설주라든가 페노션이라든가 은행주를 담아가는 것이 좀 장기적인 프레임을 봤었을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효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삼성전자를 4만 원대에서 이렇게 적금식으로 모아가다가 이제 5만 원대에서는 스팟 자금으로 넣었고 6만 원 돌파하는 시점에 한번 크게 좀 포트에 담았었던 그것이 이제 좀 좋은 수익을 이어갔었던 기억이 지금도 이런 조선 건설 네.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페노션이라는 종목까지도 좀 지금 이런 시기에 조금 긴 템포로 삼성전자만 사지 마시고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 지금 다른 나라 반도체 주가들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이 다 맥을 못 추고 조금 불안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담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좀 건설조선, 페노션,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들도 충분히 담아갈 수 있을 만한 오히려 전략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의도적으로 좀 이쪽 종목을 담아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쌀 때 담아두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입 시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지금 이 시기에서 접근해봐도 좋은가요? 지금부터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뭐 비겁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건설주, 조선주 다 사세요라고 해도 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 종목들이 대부분 단타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성장주들로 올인되셔 있다고 한다면 그 수익에서 일부는 이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그 파신 돈을 이제는 삼성전자만 사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을 좀 사두어 간다면 그것이 내년에는 다시 웃을 수 있는 올해 말에는 역시 잘했더라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전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역발상 전략으로 은행주와 건설주,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테마별 전략. 지금 시장에 테마가 너무 많아요. 뭐 폭염, 우주 관련주, 뭐 2차 전지, 뭐 물가 관련주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테마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뭐 2차 전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그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가네요. 뭐 저는 안 올라가는 종목에서 해법을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명신산업과 하나기술은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맞아요. 그래서 심각해요. 폭염 관련된 주들은 여전히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굉장히 일찍 잘 사놓고 너무 바보 같은 자리에서 팔아서 올라가서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원전에 묶여서 스마트 그리드로 갈 줄 알았는데 폭염으로 가게 돼서 종목 잘 뽑아놓고 수익은 못 낸 종목입니다. 가슴 아픈데 24%까지 찍어주시네요. 스마트 그리드 여전히 트레이딩 관심, 여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봅니다. 옴니 시스템이랑 PS텍이라는 종목이 예.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일 것 같고요. 냉방 관련주에서 신일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파세코라는 종목, 그다음에 태경케미칼, SCD라는 종목이 냉방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력 수급이 안 되니까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두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어떤 후보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전은 어떤 정책적인 어떤 공약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전된 관련된 주들이 안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우진,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원전된 관련된 주도서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송전주들도 좀 함께 더불어서 보셔야겠죠. 일진전기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더불어서 세명전기, 광명전기도 충분히 좀 폭염과 관련돼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이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주말에 에릭슨 수주 뉴스가 났습니다. 에릭슨 자체에서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 우리나라 원화로는 9.5조 원 규모로서 이제 버라이 증가 수주가 나왔는데 네. 참 이제는 청개구리 같은 수주가 돼버렸어요. 이게 나온다 했는데 지금 뜬금없이 지금 나왔는데 네. 뭐 어쨌든 우리나라 통신 5G 주들 전혀 못 갔던 상태에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를 통해서 5G도 충분히 가야 될 수 있는 산업이다.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면 5G도 그 부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섹터로서 좀 인증을 받은 것이 이 뉴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못 갔었는데 뭐 어쨌든 에릭슨의 수주가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5G에 대한 최대 수혜는 유럽 시장의 투자거든요. 유럽 시장이 어떤 재정 정책을 쓰게 됐었을 때 진정한 수혜를 보는 것이 5G랑 이제 2차 전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이제 이번 주에 22 통화 정책이 있죠. 통화 정책회의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 미국도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으니 수주가 나오고 있으니 이것이 좀 글로벌 단에서 좀 수주가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상상력을 갖고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그 트리거를 작용한 것이 이제 에릭슨의 수주, 버라이즌 수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 지켜봐야겠죠. 그러면은 KMW가 가장 이제 좀 대부분의 기업들의 어떤 이 커넥션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연결선을 갖고 있는 KMW고 솔리드, RFHIC,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관련주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 하나 더 이제 항공우주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여기에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4호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그 아마존 제프 베이소스도 이제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아스트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로는 폭염 관련주와 5G, 우주 항공 쪽으로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